임플란트 29만 원. 치킨 한 마리 값보다 싸졌죠. 근데요, 싸진 건 가격이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치과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빨아먹은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93개국에 수출되는 대한민국 대표 효자 품목이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 8억 7천만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스위스 다음입니다. K-팝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K-임플란트로 정작 우리 부모님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29만 원 미끼 광고에 낚여서 100만 원 넘게 뜯기고 멀쩡한 입 뽑히고 수술한 의사는 야반 도주하고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인데 왜 국내에서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 걸까요? 해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이가 국내에서는 소비자 등골을 빼먹는 흡혈귀가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출 1조 3천억 원을 찍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메가젠 임플란트는 유럽 수출 162% 성장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안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기막힌 역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2위 수출 강국이 어떻게 국내에서 스스로 무너졌는지 그 민망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K-임플란트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치과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약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2032년까지 81억 달러,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입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수출액이 연평균 19.4%씩 성장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아시죠? 10년 전 100원이었던 게 지금은 거의 6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선두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 1997년에 치과용 소프트웨어 만들던 작은 벤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개발에 성공하더니 2018년부터 판매량 기준 세계 1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매출 1조 3천억 원, 전 세계 39개 해외 법인, 70개국 이상의 수출,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 프리미엄 시장을 잡고 있다면 오스템은 가성비로 전 세계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쉽게 말해 임플란트계의 현대자동차 같은 포지션이죠. 뒤를 잇는 기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덴티움은 70개국에 수출하며 꾸준히 2위를 지켜왔고 메가젠 임플란트는 2024년 상반기에 유럽 수출 162% 성장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를 찍으며 단숨에 덴티움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12년 연속 유럽 수출 1위, 미국 수출도 1위, 만년 3위가 한 방에 판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한국 의료기기 수출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와중에도 임플란트만큼은 나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왜 국내 치과 간판에는 29만 원 임플란트가 넘쳐나는 걸까요? 왜 해외에서는 프리미엄 대접을 받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덤핑 전쟁터가 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정책의 의도는 훌륭했습니다. 치아가 없어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씹는 어르신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돌려드리자는 복지 차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의의 정책이 괴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단 타임라인부터 보시죠.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적용 시작,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또 확대, 2018년 본인 부담금 50%에서 30%로 인하. 정부 입장에서는 촘촘하게 복지를 넓힌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원래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30%,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나머지 70%는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입금해줍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드 수수료 걱정 없고 외상값 떼일 염려도 없는 국가가 보증하는 확실한 현금 흐름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 한 분만 모셔오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송금해주는 구조. 그야말로 국가가 발행한 백지 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나도 임플란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개원 붐이 일어났습니다. 동네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레드오션입니다. 피가 낭자한 전쟁터가 된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나라돈 받던 시절은 금방 끝났습니다. 임플란트 할 만한 어르신들은 이미 다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옆 치과보다 환자를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가장 자극적인 방법. 가격을 깎는 겁니다. 옆집이 70만 원이면 우리는 50만 원. 저쪽이 50만 원이면 우리는 39만 원. 급기야 29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원가보다 싼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 부족한 마진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채울까요? 뼈 이식 끼워 팔기, 멀쩡한 치아 발치 유도, 검증 안 된 저가 재료 사용, 그리고 문제 생기면 폐업하고 도망가기. 복지 정책 하나가 과잉 공급을 낳고, 과잉 공급이 덤핑 전쟁을 낳고, 덤핑 전쟁이 과잉 진료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2026년 현재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더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2월부터 기존 PFM 재료뿐만 아니라 더 비싼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멍이 더 커진 겁니다.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기도 전에 연료를 더 부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국내 시장만 문제였을까요?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던 K임플란트에도 거대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K임플란트의 해외 성공 신화.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플란트 수출의 38.9%가 중국행이었습니다. 금액으로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매출만 봐도 2021년 2,865억 원, 2022년 3,530억 원으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덴티움은 더 심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무려 51.4%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중국 14억 인구가 이를 갈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 배가 불러온다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그런데 2023년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VBP, 중앙집중식 구매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임플란트 회사들이 각 병원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가격 협상도 제각각이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부터 국공립병원 납품은 정부가 일괄 입찰로 진행한다. 제일 싸게 부르는 놈한테 몰아준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내 임플란트 공급가가 30%에서 40%까지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 받던 걸 60만 원에 팔아야 하는 상황. 박리담회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던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 매출 2022년 3,530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 3,447억 원, 2024년 3,357억 원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은커녕 역성장입니다. 덴티움은 더 처참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51.4%에서 47.7%로 다시 44.4%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력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수 경기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폭등,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임플란트가 아무리 필요해도 당장 급한 불은 아니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치과 치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4월에는 VBP 2기가 시작됐습니다. 더 낮은 가격, 더 치열한 경쟁,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 전략이 정면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은 폭풍을 맞았는데 어떤 배는 침몰하고 어떤 배는 오히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중국에 올인했던 덴티움은 휘청거렸고 일찌감치 유럽과 미국으로 눈을 돌렸던 메가젠은 162%라는 괴물 같은 성장률을 찍으며 단숨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만년 3위가 2위를 제친 겁니다. 같은 시장, 같은 위기.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같은 위기, 다른 결과. 그 차이는 어디에 팔았느냐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5년부터 해외 법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39개 법인에서 직접 영업을 합니다. 딜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현지에 뿌리를 박은 거죠. 중국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 미국, 튀르키예, 인도로 발을 넓혔습니다. 2024년 해외 매출 비중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은 겁니다. 결과는요? 2024년 매출 1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 중국발 태풍 한가운데서 오히려 성장한 겁니다. 메가젠 임플란트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중국 비중이 낮았습니다. 대신 유럽과 미국에 집중했죠. 12년 연속 유럽 수출 1위, 미국 수출도 1위. 중국이 무너질 때 메가젠은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수출액 1억 1690만 달러. 전년 대비 162% 성장. 만년 3위가 단숨에 2위 덴티움을 제쳤습니다. 그럼 덴티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매출 비중 51%, 절반 이상을 한 시장에 걸었던 회사입니다. VBP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5% 감소. 같은 기간 메가젠이 162% 성장할 때 역성장을 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업주 갑질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45% 폭락.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바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보죠.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학에 레몬 시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은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부르거든요. 불량품이 판을 치면 소비자는 좋은 물건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거래 자체가 끊기면서 시장 전체가 망가진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임플란트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환자들은 치과 의사를 믿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따집니다. 원장님, 제 잇몸뼈 폭이 몇 밀리미터예요? CT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볼게요. 이거 정품 맞아요? 보증서 끊어주세요. 유튜브로 공부해서 의사한테 역질문을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외에서는 K임플란트가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데 국내에서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수출국의 민낯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K임플란트는 분명 자랑스러운 수출 효자입니다. 세계 2위, 93개국 진출, 연매출 1조 원 기업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과잉 공급을 낳고 덤핑 전쟁을 낳고 과잉 진료라는 괴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올인했다가 VBP라는 정책 한 방에 휘청거린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같은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과 무너진 기업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몰아 담았느냐,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기업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중국 다음은 어디입니까? 메가젠이 증명했습니다. 유럽, 미국, 중동으로 눈을 돌린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K임플란트의 다음 10년은 다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복지 확대가 시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보험 적용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인센티브 구조를 간과했습니다. 나라 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이를 뽑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9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원가 이하의 가격에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 치아, 정말 못 살립니까? 뼈 이식이 저한테 꼭 필요한 겁니까? 사용하시는 재료 보증서 보여주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묵묵히 진료하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의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료입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사기꾼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야 시장이 바로 섭니다. K-임플란트. 해외에서는 여전히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황금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은 한 시장에 목숨 걸지 말 것. 정책은 부작용까지 설계할 것. 소비자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볼 것.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세계 2위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비로소 자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